육소봉전기, 고룡원저, 제45장. 45. 육소봉의 연인. 진정정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줄곧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가 일부러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육소봉은 비록 그녀를 다른 방으로 안고 들어가 조용히 침상에 눕혔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죽음만이 그녀를 고통에서 해탈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이 참을 수 없을 경지에 달하면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녀는 죽고 싶었다. 정말로 죽고 싶었다. 육소봉이 속 시원하게 자기를 해탈시켜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렸을 때 들었던 한 가지 교훈을 아직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죽고 싶을수록 남은 한사코 너를 살게 만든다. 내가 죽기 싫어할 때는 남은 한사코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녀는 아직도 이 교훈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죽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또한 벌써 죽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도 많이 보아왔다. 육소봉은 줄곧 조용히 침상맡에 서 있었다. 그녀는 육소봉의 마음도 편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경심동백한 일을 겪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진정정은 갑자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다니 뜻밖이에요. 당신은 벌써부터 날 의심하고 있었어요? 육소봉은 부인을 하지 않았다. 진정정이 다시 말했다. 난 줄곧 빈틈없이 일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초초가 좀 더 신중을 기해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돌을 노출시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쩌면 나를 의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육소봉은 침묵을 지켰다. 한참 후에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자 속에 돌이 들어있는데도 정정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초초와 정정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일부러 모른 척했소. 그 두 가지 일만 하더라도 나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소.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그것도 아니었소. 진정정이 물었다.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죠? 육소봉이 대답했다. 바로 그 흑곰이었소. 진정정이 되물었다. 흑곰이라고요? 육소봉이 말했다. 냉홍아는 자기가 흑곰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흑곰의 가죽을 쓴 사람에 불과했소. 그 사람은 비밀스러운 일을 해야만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곰가죽을 뒤집어서 남의 이목을 속이려 했던 것이오. 흑곰을 발견하면 누구나 도망갈 테니까. 진정정이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나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진정정이 말했다. 내 방에 있는 곰가죽 때문인가요?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정정의 침실에 들어가리라고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이요. 나로서도 정말 우연한 일이었으니까. 진정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침실에는 여지껏 외간 남자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 점은 당신이 정확하게 맞추었어요. 육소봉이 물었다. 그럼 틀린 것도 있단 말이오? 당신이 내 침실로 들어오게 된 것은 내가 우연히 쓰러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 난 기절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음성은 비록 미약했지만 한자 한자 또렷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제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을 침실로 안내한 것은 당신이 나를 안아일으키는 순간 생전 느껴보지 못한 야릇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난 이신동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어요. 육소봉도 내키지 않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라도 아마 갑자기 뛰어들어왔을 것이요. 진정정이 말했다. 똑같은 곰가죽이 2장 있었죠. 하나는 이하의 것이었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날 두 사람이 나찰패를 숨기러 갔을 때 몸에 바로
그 곰가죽을 두르지 않았소? 진정정이 말했다. 그때는 이미 밤이 깊었고 우리는 냉홍아가 혼자 그곳에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어요.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도 당연히 나를 보았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소. 그녀는 당신을 흑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진정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쨌든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여자는 원래 의심이 많으니까요. 육소봉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입을 봉하기 위해 죽였군. 진정정은 뜻밖에도 시인했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을 나는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육소봉이 말했다. 정정은 그 순간 약간의 두려움을 느껴 일격을 전개한 후 즉시 떠났겠군. 진정정이 말했다. 나는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육소봉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소홀한 것이 있었소. 사람은 죽기 직전에 정신이 가장 맑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진정정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가장 정신이 맑았다. 육소봉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죽기 직전에 드디어 그 전에 보았던 흑곰이 바로 정정이며 또한 나찰패를 그곳에 숨겼다는 것을 떠올려 안간힘을 써서 그날 정정과 이하가 나타났던 곳으로 기어갔던 것이요. 진정정이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찰패를 그곳에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육소봉은 시인했다. 그렇소. 진정정이 갑자기 냉소를 흘렸다. 그렇다면 그녀의 죽음은 단지 그녀에게 도움이 됐을 뿐인데 왜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육소봉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삼켜버렸다. 진정정이 다시 말했다. 가슴 아파야 할 일을 당신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군요. 육소봉은 입을 다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진정정의 말이 이어졌다. 그날 내가 당신을 찾아간 것은 송별주를 대접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거나 당신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신동이 이하의 시체를 얼음 속에 파묻게끔 시간을 주기 위해 당신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치욕적인 일을 참아낸 것이죠. 사실 당신이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나는 구역질을 하고 싶었어요. 육소봉은 갑자기 웃었다. 난 알겠소. 무엇을 안다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죽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진정정이 말했다. 내가 왜 죽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육소봉이 말했다. 정정은 줄곧 나를 분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로 하여금 살수를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요. 진정정은 냉소를 흘렸다. 난 당신이 살인할 배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줄곧 남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 봤을 뿐이지 자신이 직접 사람을 죽일 만한 배짱은 없어요. 육소봉은 다시 웃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나갔다. 진정정이 소리쳤다.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이죠? 마차를 준비하려는 것이요. 육소봉이 말했다. 정정은 말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기 때문이요. 그럼 나를 데려갈 생각인가요? 그대의 혈도에 박힌 암기를 난 비록 뽑아낼 수 없지만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 그럼 당신은 왜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육소봉은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소.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진정정은 그가 걸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천천히 눈물을 흘리더니 드디어 대성통곡을 했다. 그 눈물은 슬픔인지 아니면 회한인지 아니면 감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어느 누구나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다는 것은 평등한 권리였다. 육소봉은 물론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원래 그녀가 울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바탕 울고 나면 고통과 슬픔 그리고 회한이 여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아마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이다. 햇빛은 이미 사라졌고 바람은 차가웠다. 멍청하게 생긴 어린애는 아직도 코를 흘리며 그곳에 서서 해벌쭉 웃고 있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처참한 일들은 그와 전혀 관계가 무관한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멍청하다고 비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자신은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더 즐겁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육소봉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은 채 이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얘야, 방에 들어가서 나 대신 그 아줌마를 보살펴 줄래? 그 아줌마는 돈이 많단다. 너에게 사탕을 사줄 거야. 멍청하게 생긴 어린애는 뜻밖에도 그의 말을 알아듣는 듯 했다. 그는 참새처럼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말했다. 난 사탕이 좋아요. 사탕이 먹고 싶어요. 육소봉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문 밖으로 걸어 나오자마자 불쑥 내밀어지는 손이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다. 세한 사무가 틀림없이 바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송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놓게. 육소봉은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돈을 달라는 것이요? 아니면 밥을 달라는 것이요. 고송은 화가 치밀어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어쩌면 이번엔 자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지. 육소봉은 미소를 지었다. 돈을 달라든 밥을 달라든 나로서는 줄 수 없지만 목숨만은 하나 갖고 있으니 줄 수 있어. 고송이 성난 음성으로 말했다. 다리를 부러뜨려야만 그 나찰패를 내줄 생각인가? 정말로 내 다리를 부러뜨린다 하더라도 나는 나찰패를 내줄 수 없을 것이요. 고송이 안색이 변했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것은 내가 묻고 싶은 말이요. 당신은 무슨 뜻으로 나찰패를 원하는 것이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나찰패를 준다고 약속했소? 고송이 싸늘히 외쳤다. 그럼 누구에게 줄 생각인가? 육소봉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모자. 고송이 말했다. 꼭 그에게 줘야 하나? 꼭 그에게 줘야 하오. 왜지? 그에게 나찰패를 내주고 한 가지 되찾아올 생각이요. 고송이 다시 물었다. 무엇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이지? 나의 결백이요. 육소봉은 그를 응시했다. 고송은 말했다. 자네는 그 나찰패를 차지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 육소봉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생각은 했었소. 고송이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오. 고송은 다시 안색이 변했다. 육소봉은 담담하게 다음 말을 이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많소. 때로는 황제가 되고 싶지만 지루할까봐 생각을 바꿨소. 때로는 재상이 되고 싶었지만 너무 바쁠 것 같아 생각을 바꿨고, 때로는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누가 내 돈을 훔쳐가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이 생겨 생각을 지웠소. 때로는 마누라를 얻고 싶었는데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생각을 달리했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당신의 뺨을 때리고 싶었는데 일이 귀찮게 될까 그것도 생각을 바꿨소. 고송은 웃음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곧 심각한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자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많았지만 한 가지도 뜻대로 하지 못했겠군. 육소봉은 착잡한 웃음을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지요.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별로 많지 않으면서. 고송의 눈빛은 갑자기 먼 곳으로 옮겨졌다. 그는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었으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각양각색의 규제를 받기 마련이다. 만약 모두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참 후에야 고송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손을 내둘렀다. 자는 가게. 육소봉은 한시름 놓았다.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날 믿어주는군요. 고송은 냉랭하게 말했다. 이번이 아마 마지막일 거야. 육소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도 좋소. 난 틀림없이 당신 주위에 있을 것이요. 육소봉은 말을 끝내고 한매와 고송 사이로 들어갔다. 그러자 한매가 갑자기 소리쳤다. 잠깐만. 육소봉은 걸음을 멈추었다. 또 무슨 분부가 있어? 한매가 말했다.
한번 봐야겠소. 육소봉이 웃으면서 말했다. 마음껏 보시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말하기를 내가 잘생겼다 하오. 한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표정도 없었다. 냉랭하게 말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너의 얼굴이 아니야. 그럼 나의 무엇이 보고 싶단 말이오? 고송이 대신 대답했다. 자네의 무공을 보고 싶다는 것이겠지. 육소봉의 웃음은 즉시 쓴웃음으로 변했다. 역시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얼굴이 내 무공보다 훨씬 보기 좋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어. 한매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갑자기 몸을 돌렸다. 나를 따라오게. 육소봉은 잠시 망설이며 고죽과 고송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어쩔 수 없이 한매를 따라가며 입으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오? 술 마시고 도박하는 일은 좋지만 정말 나하고 싸울 생각이라면 난 도망갈지도 모르오. 한매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길을 이리저리 돌아 어느 큰 주루 앞에 멈춰 섰다. 문 앞에는 10여 대의 표차가 멈춰져 있었다. 그리고 자색으로 만든 표기가 문 밖에 꽂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 깃발에는 금룡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고 또한 주먹만한 조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육소봉은 이 표기를 알아보았다. 금룡 표국은 비록 멀리 관외에 있고 주요 고객이 대부분 장백산에서 인삼을 캐는 삼객이지만 관내에서도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왜냐하면 이 금룡 표국의 총표도 흑현단 조군무는 왕년의 중원에서 제법 명성 꽤나 날린 표사였다. 얼마 전에 그는 금룡 표국으로부터 좋은 제의를 받아 관외로 간 것이다. 지금 그는 이 주루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명성과 직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매우 당당할 것이다. 한매는 주루로 들어가 곧장 그의 앞으로 걸어가 냉랭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자네가 바로 흑현단 조군무인가? 조군무는 멍해졌다. 그는 이 괴상하게 생긴 늙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강호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늙은이가 누구인지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한매가 다시 말했다. 그럼 자넨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조군무는 고개를 내둘렀다. 모르겠소. 내가 바로 세안사무 중에 한매 선생이네. 또한 서방마교의 호법 장로이기도 하지. 그는 한자 한자 천천히 내뱉었다. 세안사무라는 3글자를 듣는 순간 조군무의 안색은 이미 변했다. 그리고 서방마교라는 글자를 듣고부터는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한매가 다시 말했다. 이젠 내가 누군지 알겠나? 조군무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몸을 숙였다. 후배가 눈이 어두워 노 선배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을. 그는 가장 공손한 단어를 쓰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한매는 이미 몸을 돌려 육소봉 앞으로 걸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넨 그가 누군지 알고 있나? 육소봉이 말했다. 소문은 들었소. 한매가 말했다. 그는 무공도 쟁쟁하고 명성도 쟁쟁한 편이지. 하지만 나를 보자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자네도 보았지? 자넨 왜 나에게 공손하지 않는 거지? 육소봉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겠지요. 좋은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예의가 깍듯하죠. 한매가 물었다. 그럼 자네는? 육소봉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는 고아요. 그래서 자네는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겠군. 육소봉의 대답은 간단했다. 받지 않았소. 한매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혼 좀 나야 하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육소봉을 가리키며 조군무에게 물었다. 자네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 조군무는 고개를 내둘렀다. 한매가 다시 말했다. 사실 알 필요도 없네. 자넨 단지 내 대신 이 사람을 혼내주기만 하면 되네.
조근무는 난색을 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금시초면인데 어떡해. 한매가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 나는 강요할 생각은 없네. 자네는 선택할 권리가 있네. 이 사람을 혼내주든지 아니면 자네가 나에게 혼이 나든지. 그는 말을 하면서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술주전자를 집어 마치 종이처럼 구겼다. 그러자 술주전자는 둥그런 금속 뭉치로 변했다. 조근무는 안색이 변했다. 그는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가 다짜고짜 육소봉의 뒷덜미를 후려쳤다. 신속하고 사나운 출수였다.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뜻밖에도 육소봉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곳에 선 채로 그의 일장을 얻어맞았다. 뒷덜미에는 큰 혈관이 있다. 그것은 인체의 급소 중의 하나이다. 조근무는 비록 내공은 익히지 않았지만 손힘이 대단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즉시 까무라쳤을 것이다. 한데 육소봉은 그곳에 멀쩡히 서서 안색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조근무의 얼굴에 다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갑자기 팔꿈치로 육소봉의 복부를 강타했다. 육소봉은 이번에도 그의 일격을 맞아주었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조근무는 땀을 비오듯이 흘렸다. 2번 출수했고 2번 다 분명히 빗나가지 않았다. 한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마치 솜에 부딪힌 듯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다. 그는 몰래 제3초식을 전개하기 위해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주먹을 뻗어낼 수가 없었다. 육소봉은 매를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충분한 교훈을 줬다고 생각하시오? 조근무는 억지로 웃으려 했다. 그러나 설령 지금 당장 하늘에서 커다란 금덩어리가 떨어진다 해도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육소봉은 다시 고개를 돌려 한매를 쳐다보며 빙긋이 웃었다. 이젠 가도 되겠소? 한매의 안면은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고죽이 먼저 다투어 말했다. 가시오. 육소봉은 미소를 띄운 채 말했다. 고맙소. 그는 옷을 툭툭 털더니 상 위에 놓여있는 술병을 들어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성큼성큼 한매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점소이가 급히 뛰어 올라왔다. 점소이는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소리쳤다. 어느 분이 육소봉 육대엽이십니까? 육소봉은 손가락으로 자기의 코를 가리키며 웃음을 띤 채 말했다. 내가 육소봉일세. 그러나 대엽은 아닐세. 대엽은 남을 때릴 줄만 알지 남에게 맞지는 않으니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미소가 띄워져 있었다. 전혀 화난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에 자신의 힘만 믿고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조근무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이 원래 타고난 약점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그는 인류를 뜨겁게 사랑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통상 쉽게 용서해주는 편이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나서 정말 화가 났다. 화가 났을 뿐 아니라 다급해졌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소봉대엽에게 전에 내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진낭자에게 약간의 갚음을 하는 바이오. 또한 육형이 먼 길을 가는데 불편할까봐 아도물도 조금 갖고 가겠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뜻밖에도 비쳐놓고였다. 육소봉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세한사무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도 역시 놀라는 표정이었다. 육소봉의 표정이 저렇게 험악하게 일그러지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육소봉이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그들 또한 저절로 육소봉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다만 조근무만이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근무는 지금 당장 머리를 쳐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리석게도 그는 천하의 명성이 쟁쟁한 육소봉을 혼내주려고 했던 것이다. 육소봉은 비록 그를 용서했지만 그는 자신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었다. 육소봉은 자신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지만
용서함으로써 커다란 교훈을 안겨준 셈이다. 육소봉은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원래 진정정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더욱이 그 집을 지키고 있어야 했다. 그가 다다랐을 때 그곳은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 다행히 흰 눈이 쌓인 엄동설아니라 불길이 쉽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집이 불타고 있어 마치 활화산처럼 이글거렸다. 진정정의 아름다운 집도 불더미가 됐을 거라는 불길한 생각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역시 예측한 대로였다. 육소봉의 도착은 이미 늦었다. 이글거리는 불길이 그의 얼굴을 벌겋게 비춰졌고 그 불길을 받은 육소봉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이글거렸다. 그러나 불끈 쥔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마음은 더더욱 냉랭해져 갔다. 골목 안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남정네들은 물통을 들고 불을 끄느라 아우성이었고 여자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곳곳에서 들렸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원인 모를 핍박에 휘말려 생사지경에 놓인 것이다. 육소봉은 몸을 돌려 한매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외쳤다. 당신도 똑똑히 보았소? 한매가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육소봉은 한매를 노려보았다. 바로 당신이 불러온 재화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시오. 한매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마음도 착잡했다. 육소봉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도 나의 무공을 보고 싶소? 한매가 말했다. 아까 보았잖소. 육소봉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까는 단지 내가 매를 맞았을 뿐. 이번엔 내가 때려주는 것을 보여주고 싶소. 이것은 도전이었다. 그는 여지껏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도전한 적이 없었다. 그의 태도는 비록 돌처럼 냉랭했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그의 분노였다. 극도의 분노는 오히려 사람을 냉정해 보이게 하는 법이었다. 한매의 심각했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마저 파르르 떨렸다. 여지껏 자기의 면전에서 이런 모욕을 해온 사람은 없었다. 한매는 문득 불안해졌다. 여지껏 그는 누구를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긴박감을 느꼈다. 심지어 호흡마저도 정지되는 느낌이었다. 그는 살아오면서 줄곧 어떤 상황에서도 우위를 차지해왔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직위로서 언제라도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압감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미동도 할 수 없었다. 육소봉의 차디찬 음성이 들렸다. 내 무공을 보고 싶지 않소? 한매가 대답하기도 전에 고죽이 먼저 나섰다. 그는 원치 않을 거요. 말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고송이 앞서 나오며 말했다. 그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오직 나찰패요. 나도 마찬가지요. 그는 육소봉 앞을 가로막아 고죽으로 하여금 한매를 끌어가게 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니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시오. 그는 몸을 돌리지 않고 단지 육소봉을 마주보면서 뒷걸음질 치더니 갑자기 소매를 떨쳐 허공으로 몸을 솟구치며 모습을 감추었다. 육소봉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가로막지도 않았다. 한참 후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이들 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양보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반격이었다. 비록 검을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상대방은 비록 그의 위세에 눌려 물러섰지만 언제 다시 반격해 올지는 모를 일이다. 육소봉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불길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당장 불을 끄는 것이 급했다. 그는 황급히 물통을 들고 가는 남자들 옆으로 뛰어가 잽싸게 물통을 받아 담벽으로 뛰어올랐다. 불길은 검은 연기를 뿜으며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쉴 새 없이 물을 끼얹었다. 그의 동작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빨랐다. 혼자서 15사람 몫은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육소봉 옆에 또 한 사람이 움직이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정신없이 불을 끄고 있었다. 그는 여러 사람이 담장을 밟고 넘고 하느라 무너지기도 하는데 다치는 위험도 아랑곳 없이 이리저리 피하면서 열심히 불을 껐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고 또 눈녹은 물이 무너지는 불더미를 적시기도 하여 불길은 점점 잡혀갔다. 육소봉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며 옷소매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았다. 그때 옆에서 한 사람도 숨을 몰아쉬며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말했다. 나는 73통의 물을 끼얹었는데 역시 당신보다 6통은 적은 것 같소. 육소봉은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 옆에서 그와 함께 불길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흑현단의 조금무라는 것을 알았다. 조금무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조금 전까지 나는 벽에 머리를 쳐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생각이오.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소. 육소봉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왜냐고 묻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느껴질 때 삶의 애착을 느낄 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심전력으로 남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남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이리라. 육소봉은 미소를 지은 채 조금무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아까 열심히 불을 끄는 것을 보았소. 나를 때릴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요. 조금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람을 때릴 때 이런 식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는 않소.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손도 아프니까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또한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의 표정이 더없이 흐뭇했다. 이때 머리를 양갈래로 따내린 계집애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한 손을 꼭 쥐고 그들 앞으로 다가와서는 방긋 웃으며 앞으로 내밀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탕인데 두 분께 드리겠어요. 두 분은 좋으신 분이니까요. 나도 어른이 되면 두 분처럼 남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열심히 꺼줄 거예요. 육소봉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금무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아까 불길에 휩싸여 타 죽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때 작고 시커먼 머리통이 길 옆에 있는 비좁은 하수도에서 솟구쳐 나왔다. 그는 육소봉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속였어요. 사탕을 주지 마세요. 뜻밖에도 그는 더럽고 멍청해 보이는 꼬마 아이였다. 꼬마는 하수도 구멍에 있다가 살아났다. 그것은 그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련하고 비천해서이리라. 이 더러운 꼬마 외에는 어른이든 아이든 누가 하수도에 처박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꼬마는 비록 미련하지만 눈은 있었다. 그는 조금 전 진정정의 방에 있었다. 이제 당시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이밖에 없었다. 육소봉의 눈동자가 빛났다. 즉시 그에게 다가갔다. 과연 이 꼬마는 흉수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까? 육소봉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가닥 희망을 가졌다. 이때 갑자기 사람들 틈에서 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저자는 나쁜 사람이요. 불을 꺼준 자도 방화를 한 자도 바로 저 사람이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 즉시 몇몇 사람이 뛰쳐나와 육소봉에게 다가갔다. 상황은 즉시 혼란이 왔다. 비록 몇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살던 집이 잿더미로 변한 이 상황에서는 우여곡절을 따지기 앞서 우선 증오심이 일어났다. 그들은 원래 생각이 단순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방화한 사람이 육소봉이라고 하니 당장 찢어 죽일 기세였다. 육소봉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을 저지하며 출수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다행히 조근무가 옆에서 막아주었다. 그는 비록 몇 대 맞았지만 옆으로 몸을 피했다. 그런데 더러운 꼬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잿더미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육소봉은 아래 십수를 깨물더니 갑자기 불씨가 남아있는 잿더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조근무 휘하에 있는 표사들이 달려와 육소봉을 찾기 위해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진압했다. 조근무는 그들에게 자기가 줄곧 육소봉과 함께 있었으며 그는 절대 방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느라 급급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맨 먼저 육소봉이 방어한 사람이라고 외쳤는지 그자를 찾으려 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육소봉은 불씨가 남아있는 잿더미 속을 헤집고 다녔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자 조근무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해 물었다. 무얼 찾고 있었소? 육소봉은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이리저리 헤매었다. 그의 두 눈은 이상한 광채가 번득이고 있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난해한 수수께끼를 풀고 있는 것인지 눈빛을 보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조근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도 생각에 잠기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조금 전에 당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가 틀림없이 방화범일 거요. 육소봉은 한참 만에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들은 단지 방화 누명만 씌우려 한 것이 아니라 살인하여 입을 봉하려 했던 것이요. 조근무는 눈살을 찌푸렸다. 살인하여 입을 봉하다니 하수도 구멍에서 나온 그 꼬마가 말이오?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근무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런 멍청하게 생긴 꼬마가 무엇을 안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조근무도 역시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이젠 다 지난 일이니 우리 가서 술이나 마십시다. 육소봉이 말했다. 나와 같이 가려면 조금 기다려줘야 할 것이요. 조근무가 말했다. 왜요? 육소봉은 두 주먹을 쥐면서 힘주어 말했다. 비천오코를 찾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을 거요. 조근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와줄 수는 없겠소? 육소봉이 짤막하게 대답했다. 할 수 있어. 말해보시오. 힘이 된다면. 당신은 이 일대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아니. 그는 갑자기 음성을 낮추었다. 남이 엿듣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그는 비천오코의 세력이 이미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끊자 조근무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일이라면 나도 도울 수 있을 거요. 일단 소식이 있으면 당신에게 어떻게 연락하죠? 육소봉이 말했다. 혹시 응구도방에 가서 도박한 적이 있어? 조근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다 뿐이겠소. 또한 그 털보와 노름을 해서 몇백 냥을 딴 적도 있어. 육소봉이 말했다. 그럼 보름 후 그곳에서 만납시다.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기로 합시다. 조근무는 그를 한참 쳐다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고맙소. 육소봉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일을 부탁했는데 어째서 당신이 고맙다고 하는 것이오? 나는 당신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왜죠? 조근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친구. 이 얼마나 다정하고 믿음직한 단어인가. 타인에게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즉, 진정으로 남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절대 폭력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넓은 아량을 지녀야 할 뿐 아니라 큰 용기도 있어야 한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눈처럼 흰 창호지는 새로 바른 것이 분명했다. 창밖의 날씨는 쾌청했고 햇살은 찬란했다. 창틀에는 수선화 화분이 놓여 있는데 가녀린 줄기에 다소곳한 한 송이 꽃이 여인의 자태 마냥 신비스럽다.
정향이는 그 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있었다. 창백했던 양볼이 발그스름한 홍조로 물들었다. 마치 시들었던 꽃이 다시 생명을 되찾은 듯 그 모습은 대견해 보였다. 육소봉의 심신도 유쾌했다. 나는 틀림없이 당신을 보러 올 것이라 약속했잖소. 믿고 있었어요. 정향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당신이 꼭 올 거라 믿었어요. 그녀는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고 이불은 방금 바느질해 놓은 듯 깨끗했다. 그녀는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다. 옷자락도 길고 소매도 길어 절단된 다리와 팔을 숨겨주었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육소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가지 선물을 갖고 왔소. 정향이의 두 눈이 빛났다. 나찰패 말인가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약속했던 일이요.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아요. 정향이는 눈을 곱게 흘겼다. 그럼 난 당신을 속였단 말인가요? 육소봉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당신은 진정정이 좋은 친구니 나더러 믿어도 된다고 말했지요? 정향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녀는 정말 당신의 좋은 친구예요? 정말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오? 정향이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빛을 피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려는 듯 호흡이 갑자기 빨라졌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곤혹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창녀였어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창녀를 믿으라고 했지 않았소? 정향이는 그를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랬어요. 나는 여자예요. 여자들은 가끔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타인을 통해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합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육소봉은 이해할 것 같았다. 상대방은 여자였다. 여자들은 가끔 정도를 벗어나 감정에 치우친다는 것을 익히 알아왔던 일이다. 정향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녀는 죽었나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향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표정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가래침을 뱉어낸 그런 표정이었다. 육소봉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소? 정향이는 가볍게 기침을 하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몰랐어요. 단지 그런 생각이 들어 물어봤을 뿐이에요. 육소봉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어째서 그런 추측을 하게 되었지? 정향이는 입술을 실룩이며 대답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어요. 그녀가 당신에게 나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 남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기 마련이죠. 이 대답 또한 억지였다. 그러나 육소봉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어쨌든 난 드디어 나찰패를 손에 넣었소. 헛걸음한 것이 아니오. 나찰패란 말을 듣자 정향이의 눈에 광채가 번뜩였다. 육소봉이 소매 속에서 그 옥패를 꺼내는 것을 지켜보며 정향이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육소봉은 그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옥패 때문에 그녀는 가정을 희생시켜야 했으며 자신의 온몸도 망가져 불구가 됐던 것이다. 이 옥패가 설령 엄청난 보물이라 하더라도 과연 자신의 가정과 행복을 맞바꿀 수 있는 것일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녀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육소봉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만약 이것이 내 것이라면 지금 당장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요. 하지만 지금 정향이가 그의 말을 잘랐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뜻을 이해해요. 그리고 설령 내게 준다고 해도 이미 소용없게 됐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은 단지 한번 만져보고 싶을 뿐. 그녀는 이미 만져볼 수 있는 손이 없었다. 모든 것을 희생시켜가면서 바꿔온 이 옥패가 눈앞에 있지만 손을 내밀어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런 고통은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의연했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이것을 당신 몸 위에 올려놓겠으니
똑똑히 보기라도 하시오. 정향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육소봉이 그 옥패를 자기 가슴에 올려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감격인지 위안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옥패를 더욱 찬란하게 빛내주었다. 심지어 따사로운 느낌마저 주었다. 정향이는 고개를 숙여 옥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마치 첫사랑의 연인에게 입맞춤을 하듯.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향이는 계속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절단된 두 팔로 옥패를 들어 볼에 갖다 댔다. 육소봉은 차마 더 이상 그녀를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의 기억에 그녀의 손은 하얗고 고드며 부드러웠다. 손톱은 언제나 봉숭아물이 들여져 장미 송이를 달고 있는 듯 아름다웠다. 그러나 지금은 무정한 손에 의하여 장미는 꺾어졌고 단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뿐이다. 꺾인 장미는 내년에 다시 필 수 있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손은 다시 못 볼 것이다. 육소봉은 몸을 일으켜 등을 돌렸다. 그 순간 팍 하는 소리가 들렸고 육소봉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다. 이때 한 줄기 빛이 창밖으로 날아갔고 정향이가 들고 있던 옥패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서는 선혈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미소가 띄워졌던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급속히 창백해졌다. 눈가와 입가에 계속 경련이 일며 뭔가를 말하려는 듯 허우적거렸다. 그녀는 육소봉을 쳐다보았다. 빛나던 눈동자는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것은 고통을 감추려는 처량한 웃음이리라. 일종의 웃음보다 비애가 더 곁들인 웃음일 것이다.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왜 뒤따라가지 않았죠? 육소봉은 고개를 저었다. 얼굴에는 동정과 연민만 있을 뿐 분노나 놀라움의 표정은 없었다. 그는 이런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울적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또 속았군요. 정향이의 음성이 가느다랗게 새어나왔다. 나는 당신을 속였고 그는 나를 속였어요. 사람은 이렇게 속고 속이며 살아가나 봐요. 그녀의 음성은 끊어질 듯 이어지며 조그맣게 잦아들었다. 그녀의 음성에는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이 없었다. 그녀는 죽음에 임박하여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굴레를 새삼 돌이키고 있었다. 복잡하지도 단순하지도 미묘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았던 그런 길이었다. 오직 이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인생이란 허무한 것임을 깨닫는 애달픈 중생. 정향이는 지금 그 문턱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사람은 왜 죽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던 진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일까?